돈 버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제 경험담인데요. 예전에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녔을 때예요. 그때 제 친구가 공무원 시험 거의 4번째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시험 떨어지고 이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 과외까지 할 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사셔가지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교육을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몸에 배웠었거든요. 전 정직하게 모았어요. 3년 동안 진짜 노력했고요.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저한테는 그 통장이 진짜 의미가 컸거든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을 4번을 떨어졌다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산이 2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 예전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빌라를 사줬는데, 그게 재개발이 들어가서 아파트로 변하는데, 그 차액이 이제 2억이고, 그 집에서 신혼 시작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혹시 겪어보신 분들 있으면 이제 아실 거예요. 친구 일이어서 축하해주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돈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3년이 딱 날아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막 살맛도 안 나더라고요. 못났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뭐 이상한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들으면 썩 좋진 않은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거 아시잖아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더 약오르는 게, 그때라도 그걸 이제 샘내지 말고 공부를 해서, 저도 부동산 공부를 했으면 되는데 또 안 하고 저축만 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동산으로 돈을 번 그 친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축만 해놓고 잘 살기를 바랬던 제가 문제일까요? 결론을 내려보니까 결국 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축만 하는 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걸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있어요. 5년 동안 진짜 차곡차곡 모았어요. 예금, 적금, 월급. 그래서 1억 만들었어요. B가 있어요. 5년 동안 얘는 다 썼어요. 원하는 대로. 근데 부모님이 사준 집이 2억이 올랐어요. 그럼 A는 힘이 쑥 빠지죠. 짜증나고 노동의지도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속상해하지 말고. 여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B가 갖고 있던 집이 2억이 오른 게 아니에요. A가 모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B의 집을 옛날보다 2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지 못한 경우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느냐? 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하들이 100명인 게 좋아요? 200명인 게 좋아요? 200명이 좋죠. 1000명이면 더 좋죠. 급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더 많아지고, 건물도 더 커지고, 도로도 많아지고, 뭐 다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부하를 어떻게 늘려요? 사람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돈을 그냥 찍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한국은 화폐를 엄청 찍었어요.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도 안 줬죠. 시중에 나와 있는 돈 중에 절반도 존재를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돈은 이제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찍어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은 가치가 내려가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한 다음에 받는 예금 이자보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양이 더 많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쓰고 모으는데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의 그 숫자가 증가했다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평가죠. 현실은요, 상대평가예요. 이게 바로 저축의 함정이에요. 저축은 절대 화폐 발행에서 오는 물가 상승을 이길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은행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컨텐츠를 따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데가 절대 아니에요. 결론은 저축을 하고 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축은 해야 돼요. 이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저축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시고 살면 안 돼요. 저축을 목표로 살면 계속 가난해져요. 단, 저축은 삶의 태도로서는 좋아요. 소비를 절제하고 발전하는 삶을 추구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정말 좋은 태도는 맞아요.
단, 저축은 삶의 태도로 그렇게만 살고 그 돈은요, 투자나 사업을 위한 종잣돈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요약하면 저축은 절대 월급에 종착지어선 안 된다. 삶의 태도여야 된다. 그렇게 조금씩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버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